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치즈버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곰에게서 살아나온 그런 조난 실화도 들려주셨고, 사람에게서 또 도망쳐 나온 그런 실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네, 굉장히 현실 공포를 많이 겪으신 분인데, 이분이 보통 현실 공포를 많이 겪으신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귀신을 많이 본다면 이분은 현실 공포를 많이 본인이 직접 겪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즈버거님. 예, 잘 지내셨어요? 잠깐만, 끊겨가지고. 잘 지내셨어? 이렇게 들렸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립니까? 그럼 요대로 하면 되겠네요.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처럼 하면 되나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치즈버거님, 일단은 오늘 네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이번에는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한번 또 아픈 기억이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애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릿! 치즈버거요! 그때 당시가 이제 2003년에서 4년경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밴쿠버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차를 꼭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제가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모았죠. 오케이, 요 돈이면 내가 원하는 머스탱을 살 수 있구나. 아, 한번, 예, 가격을 알아볼까 하고 이제 밴쿠버주에 있는 중고차 개인 거래하는데 다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금액이 부족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그때 미국 쪽으로도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밴쿠버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는 내륙 지방이어서 이렇게 나라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죠. 네 차를 내가 사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밴쿠버에 있는데 내가 이 날짜에 너네 집 앞에 가서 차를 보고 괜찮다면은 바로 거래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일단은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스케줄을 잡고 그 사람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하고 이제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저는 버스를 타고 갔죠.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국경에서 보딩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많게 걸리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 사람이 준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택시를 타고 시애틀에서 좀 외곽 쪽으로 빠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차 상태를 봤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오른쪽 문도 망가졌었고 뒤쪽 범퍼 할 거 없이 너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머스탱이 저는 반드시 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흥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로 명의 이전을 바꿀 수 있게 드라이빙 라이센스로 보험도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차를 당장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근처 호텔에 예약을 하고 호텔에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차 폐차장이 있어요. 폐차장이 있어서 한국은 일반 카센터 가면은 중고로 이렇게 거래를 바로 또 부품 교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품이 폐차장에 가면은 쉽게 자기 모델에 있는 어떤 그 부품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본인이 혼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체해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시애틀 근처에 있는 폐차장을 싹 확인해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 오른쪽 문하고 뒤쪽 범버를 가지고 있는 폐차장을 싹 확인해서 찾아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문짝하고 범버를 차에 싣고 또 이렇게 교환을 싹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애틀의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은 또 그 도색을 안 하면은 경찰한테 벌금을 맞으니까 이제 전면 빨간색으로 다시 칠하고 정말 나름대로 제가 계획했었던 대로 딱딱딱 스케줄대로 완벽하게 됐어요. 오. 그 다음에 제가
당연히 여행을 할 목적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페어몬트 브릿지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 빨간 차와 그리고 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끝날 때쯤에 해가 저물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였겠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밴쿠버에 가면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클럽에 한번 가보자. 예. 물론 사람들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친구들끼리랑 클럽에 가지만 혼자 클럽 가는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오, 그래요? 예, 그 분위기와 음악에 취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저는 엄청 좋았거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저도 상상해봤는데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적어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혼자 클럽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서로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명칭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제 클럽에 가서 정말 또 흥겹게 놀다가 거기가 아시안 사람들이 많이 오는 클럽이었어요. 네. 근데 백인 여성분이 이렇게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너무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느낌이 저분이 혼자 온 건지 같이 온 건지 모르니까 저는 또 계속 춤을 추다가 의식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눈이 마주쳤고 당연히 아이 컨택으로 서로 대화는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가 매너 있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다가가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정말 매너 있고 뭐 자기는 여기 대학교에 있고 뭐 도시는 어디인데 그런 얘기하다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클럽이 새벽 2, 3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침까지 이렇게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2시면은 문을 바로 닫습니다. 오, 피크인 시간 아닌가? 그때문에? 아니에요. 예, 오. 법이 그래요, 법이요. 아. 예. 그래서 정말 클럽에 가려면은 7시부터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새벽이 들어섰고 많이 얘기를 못 나눴고 엄청 시끄러우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밴쿠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좋은 친구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 상황이요. 네. 그래서 헤어지면 너무 아쉬우니까 내가 술은 마시지 않았다. 괜찮으면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할래?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같이 가서 그럼 커피 한 잔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겹게 산 그 빨간 차를 태워서 근처 맥도날드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그러지 말고 자기 집이 요 근처니까 집에 가서 커피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팬케이크도 만들어 줄 테니까 설레었어요. 잠깐. 그렇죠. 예. 케이크 먹고 갈랜데. 예, 물론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예요. 불타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친구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뭐 커피 한잔 하고 나는 그럼 다시 밴쿠버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애틀의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집 앞에 갔고 이제 그 친구분이 집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15분만 있다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 하고 이제 저는 차 안에서 거울 한번 보고 이제 몸을 한번 다시 만져주고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또 그냥 해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20살 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청소하는데 보통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2-3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분이 15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30분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꽤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도 연락처라도 받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과 아쉬움을 남기고 시동을 딱 켜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문이 이렇게 바로 열렸어요. 예? 오른쪽 문이요. 남자가 2명이었어요. 남자가 2명이었고 2명 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차가 투도어여서 이미 제 차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 바로 오른쪽 패신저에 있는 의자를 앞쪽으로 밀고 한 명이 뒤로 바로 들었고 이제 바로 또 의자를 밀고 한 명이 바로 옆에 앉았어요. 이게 불과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제가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순간 몸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네. 바로 저를 총을 겨누더라고요. 양쪽에서요.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가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당신들 누구야 이러니까 운전해 그냥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시동을 켜고 이제 운전을 했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저는 그냥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일단 동양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때 당시에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접해서 심지어는 영화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차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나의 차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은 총이니까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서 바로 시애틀에서 외곽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저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애틀에서 조금 벗어나면 언덕 쪽 길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시애틀 타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 그 파킹 스팟이라고 해서 주차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원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차를 정차를 했죠. 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통 차 문을 열면은 이 라이트가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면서 그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시야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백인 사람들인지 알았는데 백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스페니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쓴다는 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차문을 닫고 한 사람이 계속 밖에서 10분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저한테 총을 겨누는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작 하나 바뀌지 않고 저한테 계속 총만 겨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해서 긴장을 해서 몸이 땀이 흐르면 귀족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토피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 가려움의 고통이라는 건 엄청 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때제때 약을 먹었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약을 먹진 못하니까 몸이 가려우니까 몸을 계속 긁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몸을 계속 긁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아무런 미동 없이 계속 지켜봤었고 그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 키가 몇이야? 그래서 제 키를 얘기했고 너 몸무게가 어떻게 돼? 그때 제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이게 제 차나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 키하고 내 몸무게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제 몸에 있는 뭔가를 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엄청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키가 어떻게 되고 몸무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 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 아니 그건 또 왜? 나한테 발 사이즈를 왜 물어보지? 그래서 발 사이즈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너 몸에 문신 있어? 타투 있냐? 예, 몸에 문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몸에 문신이 있어 그 한마디 듣고 제가 그때 바로 알았어요. 성소수자들을 절대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내가 어디로 팔려가는구나. 예, 미국이란 나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범죄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이 있었던 게 이제 밴쿠버에서도 이렇게 그쪽 문화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또 성수자들하고도 같이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그분들의 그런 사상을 저는 엄청 리스펙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런 건 알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저게 밖에서 통화하는 게 나를 지금 어디로 팔려고 하는데 그 사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스피니쉬어라 제가 못 알아듣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분명히 흥정을 하고 있다 저거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은 계속 총을 들고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여름에 목에다가 스카프를 묶고 다닐 정도였어요. 네, 너무 심해서요. 너무 심해서 그때부터 제가 몸을 그냥 계속 긁었어요. 예, 몸을 진물이 나올 때까지 긁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5분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뭐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한 게 내가 지금 약을 먹을 시간이다. 예. 판단을 이 사람들이 하게 그냥 맡겼어요. 예. 무슨 약을 먹을 시간이냐 그러는 거예요. 오. 예. 내가 지금 그 부식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병이라고는 이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할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더니 팔뚝 걷어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뚝 바로 소매 밑단까지 걷었는데 그 위까지 걷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팔뚝 중간에 있는 부분에 혹시 그 주사바늘 자국이 있는 점지부터 확인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예. 그리고 걷는 순간 아토피 상처들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갸우뚱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위에 티를 올려봐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제 상처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또 나가서 통화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속으로 계속 기도했던 게 정말 나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서 나를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 예.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제 생각과 예상과는 다르게 차 한 대가 왔어요. 차 한 대가 오고 이제 한 명이 내리고 바로 뒷좌석에서 쇼핑백을 다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너 내려. 지갑이랑 가방이랑 차키랑 다 놓고 너만 내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리고 옷을 갈아입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옷이 지저분하다는 걸 느끼니까 제 사이즈를 알고 이제 옷을 가져왔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제가. 다 갈아입고 이제 한 명이 왔으니까 총 저 포함해서 4명이 된 거죠. 와,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차를 제가 타고 갔어요. 예. 어느 정도 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전화가 왔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차가 멈췄어요. 예. 멈췄고 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전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엄청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2번째 클라이언트가 널 원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 그리고 제 아이디 카드만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도로 한가운데 내렸거든요, 제가. 와, 그냥 버려졌구나. 예, 버려졌어요. 공원하고 거리가 걸어서 2시간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쭉 일직선으로 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만 전 쭉 걸어가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있었던 곳으로 저는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게 제가 물리적으로 당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제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제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고 내가 뭘 당한 거지? 그래서 제 차로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와도 그때 당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차량 번호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그 얼굴 주사도 잘 모르잖아요. 네. 미국의 경찰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많겠죠. 예. 예, 특히 클럽 쪽에서 왜냐면 저한테 그때 당시 경찰이 말하기를 정말 많다. 특히 남자만 이렇게 타겟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는. 예. 가 납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 자신은 네가 스스로 지켜야 되고 아무튼 너 같은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는 계속 조사를 할 거다. 그때 그렇게 해서 끝났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 기준점으로 제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특히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미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 위험한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제가 많이 무모했고 좀 더 신중하지 못했고 조심성 없이 행동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해외 준비를 하거나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특히 클럽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와. 심지어는 그 미국 경찰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한테도 이렇게 미국에서 클럽 가시면은 술잔을 놓고 가면 안 된대요. 항상 들고 다녀야 된대요. 화장실도 그래서 들고 다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야, 너 키 몇이야, 몸무게 몇이야, 뭐 발 사이즈 몇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장기를 매매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너 문신 있어 없어 이 얘기 듣고 아 그때 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성소수자로서 팔려간다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아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유학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엔 제가 밤문화를 또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클럽을 좋아해서 클럽에 가면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고 또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거기는 정말 많은 성소수자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느꼈던 거는 분명히 제가 어디로 팔려갔건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취향이 때문에 있었겠죠. 예. 그렇겠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욕을 하면 또 끝이 전 욕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발 사이즈, 뭐 몸에 문신 혹은 뭐 심지어는 다른 부분까지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사이즈, 예, 그거는- 다른 사이즈 뭐 이런 거 물어봤나? 예, 다른 것도 매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외형적인 걸 물어보나 싶어서 이제 눈치를 채신 거지 문신과 그렇죠.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니구나. 아니, 저는 문신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문신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본 거는 딱 문신 얘기를 하시고, 그때 알았다라고 해서 해외는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었나? 이제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 그냥 예, 취향을 묻는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취향,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이 다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불을 켜고 제 얼굴 어떻게 네. 생겼는지.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클라이언트 그 새끼가 가슴에 털이 그냥 없는 동양인 중에서 마르고 키가 큰 사람 중에서 머리가 긴, 그 다음에 얼굴은 하얀.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얘가 나한테 계속 확인시키려고 하는 게. 그리고 특히 절대 문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바지까지 다 벗었어요. 근데 이제 몸에 아토피가 심해서 이렇게 상처들이 많고 피가 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에 불치병이 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불구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팔려고 했어요. 넘기려고 했어요, 무조건.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의뢰한 그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의뢰한 사람은 분명히 백인이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유학생을 하다 보면은 발음을 듣다 보면 이게 본토 발음인지 아니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영어인지 알거든요. 막 이렇게 들리니까 살짝살짝이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야, 미쳤다, 진짜. 더 제일 심한 나라가 아무래도 절대 미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미국에 그래서 또 많으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그렇죠.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겪은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네. 저희는 예, 딱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는 또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몸이 따라 흘러가는 대로 갔었던 시기라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타겟으로 정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나라건 어느 상황이건 뭐건. 근데 그게 타겟이 정해진 장소에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긴 하죠. 하지만 예, 설마 하고 이제 대부분 해외를 나갈 땐 그렇죠. 우리나라랑 예. 비슷할 거다라는 상상을 하고 간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겪은 게 맞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긴 있을 수 예. 있다라는 거니까 항상 좀 조사를 하고 가겠네요. 해외 갈 때 그곳에 어떤 범죄가 있는지 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치즈버거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때 상황이, 저한테는 시애틀에 잠 못 이룬 밤이 된 거죠, 결국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아이고. 그래도 오늘 치즈버거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규정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외에 없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유학을 가실 때는 항상 그 나라의 정보 아니면 범죄에 관련된 거를 조사를 하신 뒤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